원일이TV 119번째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국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버티면 장관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더니 그 결단이라는 게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엔 수사지휘서라는 정식 문서를 검찰총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지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더군요. 첫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둘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도 중지해라.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은 손 떼라.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라. 이걸 명확히 지시한 거예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끌어내리기 정말 눈앞에서 벌어지는군요. 뭐 사실 그렇다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예상 가능했고 예상해왔고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에 15년 만입니다. 사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그걸 추미애 장관이 결행한 거예요. 대검의 수사자문단 절차는 오늘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장관의 서면 지휘를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예요. 대신 윤 총장은 검사장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했다는데 제 예상은 결론 못 냈을 겁니다. 윤석열 라인이라면 성토했을 거고 반윤석열 라인이라면 가만히 있었겠죠.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가? 이 질문도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법대로라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본질이 뭐가 됐든 형식상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니까 15년 전 첫 사례와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이었죠.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이라는 걸 행사했습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에요.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구속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보고를 받은 김종빈 검찰총장 그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거예요.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다. 천정배 장관의 법리 전개가 그랬습니다.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다. 이 원칙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 이랬습니다. 강정구 교수 결국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장관이 지휘한 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재판받았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 확정 판결 받았죠. 문제는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에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건 장관의 법적 권한이지만 그걸 받은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장관이 개입한 거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15년 전 강정구 교수 사건하고 현재 벌어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둘 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 건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15년 전 강정구 교수 사건 때는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하고 결재를 한 검찰총장 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정구 교수 구속 수사해야겠다. 수사팀도 검찰총장도 일치했어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느냐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를 한 겁니다. 이건 법에 명시된 그대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였어요. 강정구 교수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피의자 신병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둘째 문제이고 수사지휘권 발동, 그 법적 요건은 갖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선 법에 명기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니에요. 채널A 기자를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으로 할 거냐
한동훈 검사장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 사건 처리가 쟁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사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죄가 안 돼서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대검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에 물어보자 그 절차를 시작하려던 순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전문 수사단에 물어보자라는 그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전문 수사 자문단 정책에 대한 제동일 뿐입니다. 결국 수사 지휘권 발동의 법적 요건조차 못 갖췄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이유예요. 결국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박, 그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진 정치 행위다. 이게 본질인 겁니다. 15년 전 첫 사례와는 취지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추미애 장관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받는 윤석열 총장, 거기 담긴 뜻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사건 지휘에서 손 떼라.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옷 벗어라, 자진 사퇴해라. 결국 목적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끌어내리기다. 이게 핵심이에요. 굳이 15년 전 첫 사례와 비교하면 명분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사표를 낸다. 이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검찰총장이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거다. 이 정치적 노림수가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적으로 다퉈볼 대목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는 있어요. 검찰청법 제7조와 12조 2항에 명기된 건데,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를 중단해라,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윤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거나 징계를 받아야 될 뭔가 사연이 있다면 나름 명분을 갖춘 수사지휘권 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지금 있나요? 서울중앙지검 이미 윤석열 총장 손 떠난 지 몇 달 됐습니다. 올 1월에 학살 인사 얘기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중앙지검 수사에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지휘하는 게 오히려 검찰청법 7조와 12조 2항 위반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2시간 만에 현직 부장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어요.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으로 나뉜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이신 법무부 장관님이 지휘를 하신다면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 편만 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길게 돌려서 말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 1부장도 글을 올렸는데,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MBC의 일방적 보도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의 원인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강요미수죄? 이거 단독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없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채널A 기자에게 영장을 치려하는가? 이유와 배경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널A 기자를 잡아야 한동훈 검사장을 잡는다. 한동훈을 잡아야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 총대를 맨 건 추미애 법무장관이고 추미애 뒤엔 묻지마 지지층이 있다. 15년 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 발동했더니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든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 수사 지휘권 발동은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엇을 얻는가? 2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 2004년 노무현 탄핵에 동조했던 그 전과를 씻겠다. 묻지마 지지층에게 그 당시의 과오를 세탁한다.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둘째, 대통령에 대한 충성. 진중권 교수 표현대로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핵심이겠죠.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 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끌어내리기는 계속될 거다.
수사 지휘권 발동의 목적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결단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압박의 수위를 높였을 뿐이에요. 시작부터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말을 듣던가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렇다면 이 더 강한 메시지를 받은 윤석열 총장 지금 고민이 더 많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별 고민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어차피 선택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라는 메시지야 처음부터 분명했는데 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고민이 더 될까요? 결국 이건 시간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만두든 내일 그만두든 끌려는 내려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끌려 내려올 때 오더라도 명분을 갖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못 견뎌서 내려오느냐 이거 다른 겁니다. 하늘하고 땅이에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사퇴 압박은 검찰 수사를 정치화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판으로 끌려 들어온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 정치를 정치로 받느냐, 즉 사퇴 압박을 버티기로 받느냐, 아니면 수용하고 굴복하고 내려오느냐. 그걸 확인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놓쳤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이 해온 살아있는 권력을 향했던 수사입니다. 정치와 수사는 별개입니다. 수사는 정의 실현의 문제이고 시간이 간다고 힘으로 덮는다고 누른다고 진실이 가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그 믿음 우리 모두 함께 놓지 않길 바랍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